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여고 학점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죠. 근데 이번 5월은 조금 추운 듯도 한데 제가 오늘 낮에 한번 나갔더니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좀 아직은 다리가 잘 안 나와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덜 나와서 산책은 아직 못하고 한 번씩 좀 나가보고 합니다. 오늘 무슨 동사무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좀 조정이 나왔죠. 그 지수는 별로 조정 아니었는데 종목별로는 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죠.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율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습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승이 177개인데 하락이 689개, 뭐 하락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등락 비율은 25%.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03개인데 하락 종목은 1000개를 넘어갔고요. 등락 비율은 18%. 요런 장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장이죠.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자리를 지켜주고 또 은행주들이 자리를 좀 지켜줬는데 그래서 지수는 뭐 별로 안 빠졌습니다만은 지수는 뭐 2.66포인트 거의 안 빠졌는데 종목별로는 꽤 빠졌어요. 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왜 오늘 시장이 나빴지?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았지? 그 관련해서 나왔던 이제 해석이 이제 홍콩 보안법 관련된 거였는데, 지수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 지수 차트는 이렇게, 뭐 캔들 모양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일본 캔들로 본다면 뭐 별로 뭐 크게 빠진 것 같지 않죠? 뭐 지수도 뭐 사실은 2포인트 빠졌으니까. 그리고 또 아래 꼬리 좀 달아가지고 요거가 뭐 빠졌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별로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오늘 그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냥 아침에 잘 유지가 되다가 아침에는 또 기관 외국인들 매수 좀 들어와서 외국인 매수 좀 들어와가지고 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장인데, 대략 한 11시를 지나면서 폭 빠져가지고 한번 크게 출렁거렸다가 2003까지 내려갔었네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마감이 됐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뭐 별로 빠진 게 없는데 종목별로는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이 뭐 크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보자. 중국의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몇 주 안에 작성돼서 9월 이전에 제정될 것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낙담했다. 수십 명의 시위대가 쇼핑몰에 모여 구호를 외쳤지만 소동이 반복되지는 않았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데니스 웍이 이제 데니스 웍 의원은 법안 발효는 우리가 사랑했던 자유 홍콩에 대한 죽음의 신호이고 일국 양제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내용은 제가 뭐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력 보루의 역할을 하는 홍콩에서 더욱 그렇다. 홍콩의 기본 경제가 자유무역이고 중국에 속해 있지만 유일하게 자유무역을 하는 데가 홍콩이다. 폼페이오 미국 장관은 홍콩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간방장관, 우리나라 따면 외무부 장관이죠.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홍콩 시민이 강하게 우려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다. 홍콩의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국 양제를 토대로 전처럼 자유롭고 열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얘기죠.
리커창 총리는 일국 양제는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일국 양제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내용이 뭐였죠?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도 보안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은 홍콩 주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홍콩의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어떤 그런 제재가 미국 정부로부터 가야 된다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반박을 했네요. 미국의 위협은 예상했지만 법 제정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해놨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의 그 홍콩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홍콩도 중국처럼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요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선물 시장은 또 큰 거 없어요. 유럽 시장도 별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홍콩 문제가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홍콩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시아 증시를 압박을 가했다. 홍콩 보안법이 미국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 폼페이오는 홍콩 보안법이 재앙적 결정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홍콩은 장중에 2%까지 넘었었는데 1.75까지 확대됐다가 0.75로 마감했다. 근데 이제 장중에 2% 넘어갔었는데 이거 좀 그렇다. 중국은 반등에 성공했고 일본 니케이는 2.3% 뛰었다. 홍콩 보안법이 그게 큰 문제였나? 그죠? 였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은 7,500유로의 코로나 기금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우려를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거 없어요. 그렇게 크게 하락했나, 아시아 시장이? 홍콩도 그렇고, 오늘의 아시아 시장, 별로 하락 안 했어. 한국은 0.13% 별로 하락 안 했죠? 코스닥은 좀 내렸구나. 일본은 2.32% 올랐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도 별로 안 내려서 0.72%. 대만의 가끈지수도 마찬가지. 중국의 상해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이 언제야, 이거네. 그 다음에 뉴질랜드인가요? 이게 뉴질랜드? 이건 말레이시아도 0.4 올랐고. 그러니까 별 없어요. 인도는 1.88% 올랐네, 오늘. 그래서, 이게 홍콩의 보안법 제정이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다? 이런 거 아니네. 이런 거 아니야.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거야. 홍콩에 뭘 강타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선물 지수 한번 봐볼게요. 선물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물도 보니까, 유럽의 현재 지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별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 주요 지수에서 일단 유럽 시장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세계 주요 지수.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보니까, 보자고요. 자, 독일의 닥스 지수 0.34% 상승, 영국의 FTSE 0.98% 상승, 프랑스의 CAC가 0.89% 상승, 다 상승이에요. 네덜란드의 AEX 1.22%, 이탈리아의 FTSE 1.63%, 다 좋으네, 유럽에서 또 부양책 마련했다는 것이 더 큰 호재가 되었다. 또, 미국의 선물지수도 봐야겠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선물지수. 이것도 괜찮아요. 다우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다우지수 선물이 현재 0.56% 상승. S&P 500은 0.1% 상승, 나스닥만 좀 내렸네요. 나스닥 100은 0.79% 하락.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좀 상승 하락이 엇갈리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뭐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품 가격 봐야겠죠. 상품 원자재. 자, 원자재 가격은 어제 좀 내렸단 말이죠. WTI가 좀 내렸는데 4%가량 내렸죠.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조금 약보합 정도에 있죠. 약보합. 브렌트유는 2% 올랐네. 브렌트는 올라가고 WTI는 잠깐 내려가고. 그래서 크게 뭐 글로벌 증시에서 홍콩의 보안법 제정이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좀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만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오늘 출렁이긴 했지만 뭐 별 특별한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종목별로 좀 봐야 되겠죠.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언택트하고 큰택트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보는데, 오늘은 다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종목이 조금 강했어요.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가 도대체 이게 고점을 친 거야? 조정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좀 확실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자, 네이버는 오늘 5%나 올랐습니다. 이게 뭐 조정이야? 조정 아니네. 네이버가 5%나 올랐어. 그래서 수급 보니까 수급이 오늘 네이버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했네. 어제는 네이버가 좀 별로 안 샀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쭉 팔다가 오랜만에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 들어왔어요. 네이버.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좀 좋게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이거 괜찮더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몇 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기술적으로는 좀 조정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이제 북미의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 있죠. 웹툰이 이제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라인망가, 미국 법인이 라인망가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그래서 웹툰 사업을 미국이 글로벌 타워가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화를 가속화한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네이버가 북미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웹툰 시장 확장에 나선다. 미국이 중심이 된다. 북미란 얘기는 미국과 캐나다를 의미하겠죠. 미국, 캐나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웹툰 시장을 확장한다. 일본의 디지털 코믹스 시장 1위, 그러니까 일본의 온라인 만화 1위, 라인망가를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다. 컨트롤 타워가 미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네이버 웹툰이 컨트롤 타워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 컨텐츠의 수도인 미국의 디즈니로 대표되는 컨텐츠 공룡과 정면 승부한다는 청사진이다. 디즈니하고 하면 정면 승부를 하겠다. 디즈니하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 디즈니하고. 한중일 웹툰 사업을 북미 법인이 총괄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웹툰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 법인이 총괄하게 된다.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라인망가가 지금 이제 가장 잘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 법인이 총괄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2분기에, 1분기는 참 서프라이즈 했었죠.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에 1조 8천억에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고, 카카오는 이제 9천억 정도에 900억 정도, 1분기 800억대에도 900억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이버는 이제 76%, 카카오는 134%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추정치 나왔는데, 추정치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팍팍팍 커져가고 있다는 거고, 그거야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또 이제 금융 쪽에서 뭐가 되느냐 하는 건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테크핀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금융 포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와 피코마, 그 다음에 카카오엠, 이런 카카오 몰비티의 핵심 성향을 꼽는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예,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또 많은 얘기 나왔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또 좀 평가를 했고요. 바이를 유지한다 했고, 삼성증권에서 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또 28만원이다. 28만원. 뭐 그런 얘기를 또 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뭐 그런 얘기 나왔네. 라인웍스도 나왔고, 라인웍스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가지고 오늘 네이버는 이제 수급 자체가 이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도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도 똑같이 이틀 동안 조정받는 듯 싶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어제 그저께 거래량은 안 됐지만 오늘도 거래량 자체가 6,5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거래를 만들었다. 카카오 네이버 6,500억, 네이버는 어제 그저께랑 비슷하게 지금 오늘 3,700억 정도 그렇게 이제 거래 대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이버 카카오가 이게 죽은 거냐, 그러니까 지금 조정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하루 이틀 조정받고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것이냐. 그냥 치고 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또 30만원을 향해서 가겠죠. 또 카카오도 그냥 치고 간다면 이제 30만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의 거래량이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8,800억 정도니까 거래대금이 뭐 한 2조 3조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2조 3조의 거래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조정은 받았는데 2조 3조의 거래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조정을 받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카카오 그렇고 네이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맞는데, 지금 요 지점이 꼭지를 친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라. 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라 그랬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다시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직 매도 사인은 안 냈다. 그리고 인천여우가 얘기하듯이 장기는 그야말로 카카오 100만원 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우는 그 개념을 보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가 100만원 간다는 거 보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어땠냐? 거래대금은 어땠냐? 삼성전자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1조 5,853억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 넘어가는 거야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오늘 뭐 캔들 모양은 좋았고 보시면은 뭐 이 정도 1조 뭐 5천억 되는 거래대금이 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내려올 때는 완전히 내려왔을 때는 2조 5천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때가 2조 5천억. 이때가 2조 9천억까지 갔고 3조 가까이 갔었네요. 2조 9천억. 이때는 아니 3조 가까이 2조 9천억까지 갔으니까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상투는 예를 들어서 한 뭐 4조 5조 정도 될 수 있어요. 5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려올 때 거의 3조 가까이 갔으니까 아직 뭐 삼성전자는 출발 지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모습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갭 상승했다가 이제 밀렸던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랑 또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때랑. 그래서 요때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이렇게 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르게 보고 싶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니까 딴 때랑은 다르게 거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 어제 외국인들 300만 주 샀고 오늘 240만 주 샀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도 270만 주 사셨어.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해가지고 한
데려간 게 뭐 510만 주 정도 샀네요. 510만 주. 굉장히 많이 샀죠. 물론 이때 170만 주, 520만 주 산 거에 비해서는 모자라지만, 500만 주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비교적 강한 매수를 보였고, 4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는 약점은 없습니다. 약점이랄 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고정거래 가격은 괜찮은데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갔다.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갔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좀 내려간 것이 삼성전자한테 앞으로 지금 뭐 5월달인데 6월달, 7월달 가면은 고정거래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정거래가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유명 회사들, 아마존이나 이런 유명 회사들, 클라우딩을 하는 유명 회사들이 계속 서버를 확충했었는데 여름으로 가면서 6월달, 7월달 가면서 이미 4월달, 3월달, 4월달에 많이 서버 디램을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버 디램 수요는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던 얘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고정거래가도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은 있어요. 그런 걱정들이 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갔으니 이제는 전반적으로 컴퓨터도 만들고 모바일도 만들고 모바일 판매도 늘어나겠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스마트폰 못 바꾸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바꾸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있을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 좀 좋으면 어떡하, 나쁘면 누구한테 안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나 이런 쪽도 그동안에 생산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별로 소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메모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좀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삼성전자 왜 안 올라가? 삼성전자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핑계거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망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는 알 수 없고 현재의 우리가 행동들을 알 수가 있죠. 행동들을 보니까 이틀 연속 외국인들 강력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강력 순매수 들어온 이틀 동안 들어왔는데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뭐 이런 정도로 보자고요. 저게 이제 본격 반등인가? 4월 17일 날 그 외국인들이 500만 주를 사면서 요런 거 있었어요. 4.9% 올랐는데 그때가 51,400원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52,000원대를 돌파해야만이 뭔가 좀 이제 기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그냥 차트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판단해야 되는데 50,000원대가 52,000원대가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이야. 52,000원. 그래서 52,000원을 돌파하면은 좀 베팅을 늘리고 삼성전자 52,000원 돌파 못하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52,000원을 훌쩍 돌파해서 올라가면 베팅을 좀 늘리는 거죠. 베팅 금액을. 근데 52,000원 돌파 못하면 뭐 살 거 많아. 다음 기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기관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 3.07%. 그래서 장중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그 100만 주, 기관이 200만 주 가량 190만 주 썼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하이닉스가 더 나으네 뭐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먼저 갈 거라고 봤지만 또 이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같이 보면서 또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달을 두고 너무 한쪽으로 강력 베팅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52,000원 돌파하면은 좀 늘려나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우리가 단기로 매도했단 말이죠. 단기로 매도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보자. 사실 이제 뭐 단기로 급등한 것은 맞아. 단기로 급등한 것은 맞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갈 때 뭐 화끈하게 여기서 뭐 그냥 갑자기 100만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가 정말 몰라요. 옛날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위 그 대표적인 신의 주식이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니 그냥 몇 개월 만에 이게 따따블 났어요. 168달러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더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보자고요. 이 정도 240달러 수준, 240달러 수준이 작년 10월달 였죠? 작년 10월달. 여기에서 10월달인데 2월달 1월달인가? 2월달 초 불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200달러, 250달러에서 850달러까지 갔다. 960달러까지, 950달러까지 갔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 돈도 많고 하니까 카카오가 여기서 갑자기 100만원 간다고 100만원 전혀 못 간다라고 얘기 못 할 수 없는 거죠.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거의 확률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따따따블 나오는 경우도 짧은 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이 올라온 건 맞고 우리가 단기 매도라 생각했던 건 맞는데 이게 뭐 또 오늘 또 안 내려가고 버티니까 여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치고 올라가서 40만원 50만원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단기 팔았지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 바닥에 있는 거 오늘 은행주 올랐잖아요.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뭐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별로 못 움직였지만 은행주가 사실 이렇게 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은행주가 왜 이렇게 싸야 되지? 은행주가 내려온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KB금융지주가 5만원에서 3만원대 밑으로까지 내려왔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은행업종의 실적이 뭐 나빠졌나? 물론 뭐 금리가 내려가니까 실적은 나빠질 수 있겠죠. 근데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하고 나빠진 거하고 다른 건데, 은행주는 원래 그 실적 변화가 잘 없어요. 그죠? 없는데, 그냥 지금 보세요. 몇 년 동안 꾸준히 4조대의 영업이익을 내왔죠. 당기 순이익은 뭐 3조대 나왔는데, 금리가 내렸다고 이제 은행의 영업이익이 팍 내려갈까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은행주의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왔죠? 얼마까지? 자, 은행 오늘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왔죠? 자, 오늘 금리 인하해서 금리가 얼마예요? 금리 내려온 거, 그쵸. 0.5죠, 0.5. 자, 0.5%라,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야. 야, 이건 정말, 그냥 웃음이 나오죠. 기준금리가 0.5%야? 그러면 1억에 1%가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그 0.5%는 50만원이잖아, 50만원. 그러면 1억 빌려가지고 연간 50만원. 그럼 한 달에 5만원 내는 거야, 이자를? 1억을 빌려서 한 달에 5만원 이자네? 물론 이제 실세금리 조금 더 높겠지만. 그러니까 1억 빌리면은 한 달에 이자 한 6, 7만원만 이자 내면 되는 거야? 수시 피부로요. 은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당 자제하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금리 싼 거예요. 그죠? 진짜 금리 쌉니다. 1억 빌리면 예를 들어서 한 4억 빌렸다. 4억 빌렸는데 지금 같은 금리라면은 한 달에 20만원이면 돼. 한 30만원 내면 되겠다. 30만원. 한 달에 30만원이면 정말 엄청 싼 금리죠. 4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30만원이다. 그러면 뭐하러 전세에 들어가?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사고 말지. 전세가 필요 없지 않나? 전세는 불안하지 않나요? 전세가 잘못하면 돈 띄고. 그러니까 전세 4억짜리면은 대략 한 7억짜리 아파트일 것 같은데, 4억에다가, 그 3억 정도 더 빌려가지고, 월세 조금 내고, 그 이자 조금 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래서 금리가 워낙 싸다라는 거, 이제 사골세에서 이제, 워낙 싸니까 사골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냥 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신금리가 15%와 18% 막 그러지 않았나요? 15%, 18% 금리가 그랬는데 지금 0.5%야. 0.5%. 참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0.5%라고 하잖아요. 0.5%. 근데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돈이 제가 아까 정리해 놨는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엄청나다 그래요. 제가 아까 좀 정리해 놓은 거 좀 잠깐 볼게요. 정시 주변 자금이 216조 원이다. 216조 원. 그래서 예탁금이 지금 예탁금이 43조 원. 예탁금 43조 원. 플러스 그다음에 파생상공 예수금, 파생예수금 여기가 지금 11조 원. 그다음에 RP가 78조 원. RP가 78조 원. 그다음에 CMA가 55조 원. 뭐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담보융자, 신용잔고까지 합해서 총해서 총 216조 원의 대기자금이 있대요. 증시 대기자금이 216조 원이래. 예, 증시 대기자금이 216조 원이래. 그 중에 물론 예탁금이 가장 직접적이고 나머지 뭐 RP라든가 CMA 같은 것은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온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시장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가 9월 15일까지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슈퍼 여당 이번 민주당이 부동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좀 강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민주당은 부동산을 싫어해. 또 공매도도 금지시켰어. 증시 대기자금이 216조 원이래. 상당하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가 됐어요. 4조 달러가 되는데 5년 동안 4조 달러 만들었어요. 5년 동안에 계속 양적 완화해 가지고 4조 달러까지 1조가 4조까지 한 3조를 늘렸습니다. 3조를 5년 동안 늘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5년 동안에 3조를 늘렸는데 이번에는 불과 몇 개월, 한 2개월 만인가요? 2조 8천억 달러 늘렸어요. 2조 8천억 달러. 2.8조. 당시에 5년 동안 늘렸던 것을 갖다가 불과 2개월 만에 늘린 거야. 2개월.
뭐 2, 3, 4 하잖아요. 2, 3, 4. 3, 4, 5인가? 그래서 엄청 글로벌 자금도 많아. 글로벌 자금도 뭐 글로벌 유동성도 뭐 무지하게 지금 많아요. 또 오늘도 이제 8천억 유로, 유럽에서 8천억 유로를 또 늘렸죠. 8천억 유로. 그래서 글로벌 자금도 굉장히 풍부하고 국내적으로도 그냥 돈이 많아. 증시 주변 자금이 많고, 게다가 공매도는 또 못하게 돼 있어. 게다가 정부 슈퍼여당이 등장을 해가지고 부동산은 절대 안 된다 그래. 게다가 이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증시안정기금도 또 있죠. 증시안정기금이 그때 얼마더라? 5천억인가 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안정펀드도 있어.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내려갈 수 없어. 지금 우리 뭐 증시안정기금 뭐 조성도 안 했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증시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돈들이 너무 많아, 시장 주변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한번 내려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뭐 무슨 뭐 보안법 핑계가 됐든 말든 간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요 타이밍에 한번 팍 빠졌다가 다시 그냥 제자리 가버리죠. 오늘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2050까지 갔으니까. 오늘 2054까지 갔으니까 그래 2050 찍고 밀린다. 게다가 뭐 홍콩 보안법 좋아, 쫙 밀렸는데 2003까지 갔다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밀린다 이거지, 않는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쓰기도 힘드나? 예. 그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어쨌든 증시 주변 자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다. 그래서 일단 뭐 7, 8월 달 지나서 진짜 이제 공매도가 9월 15일이니까 공매도라도 풀어줘야 뭐 내려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뭐 내려가기 어렵다는 거죠. 내려갔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많이 주가 올라간 종목들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좀 쉬어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쉬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올라갈 거야. 안 올랐으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너무 바닥 아니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 충분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은행주 같이 이제 바닥에 있는 것도 이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올라가던 종목들, 뭐 조선주도 이제 오늘 내렸는데, 어제 뭐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좋았죠. 또 어제 건설주 같은 것도 괜찮았죠. 삼성엔지, 현대건설, GS건설 어제 팍팍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한번 사세요. 사도 좋아. 또 이제 오늘 좀 내렸지만 어제까지만 좋았던 종목군들이, 어제까지 좋았던 종목 삼성 SDI 오늘 내려도 크게 내리진 않았네요. 크게 안 내렸네. 어제까지 팍팍 잘 올라가다가 어제 오늘 좀 내리긴 내렸는데 뭐 크게 안 내렸어. 삼성 SDI 이것도 뭐 좋죠. 좋은 회사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기차, 2차전지 내리긴 내렸는데 별로 안 내렸어. 그럼 이런 것들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야. 예. 그리 보시면 된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리 올랐는데 내려가는 건 진짜 안 내려간다.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단기에 75,000원, 7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한 5만원이 올랐는데, 이거 뭐, 조정이, 오늘 3.6% 빠졌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어. 응?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도 뭐, 빠지는 듯 별로 안 빠지죠.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코스모 신도제. 2차전지 겁먹을 필요가 없어. 첨보는 오늘도 장 초반에는 많이 플러스 내다가 나중에 밀렸는데, 첨보도 5일선 지지야. 전해질만 돼요. 첨보 2차전지의 전해질 뭐 이런 건데, 또 첨보도 지지해. 일진머티리얼즈, SKC는 오늘도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밀리긴 했지만 오늘도 아주 그냥 힘찬 모습이었어요. SKC. 네, KMT 진가를 인수해가지고 동박 부문에 진출한 SKC 또 안 내려가는 것 같아. 그죠? SKC도. 일진머티도 뭐 마찬가지야. 별로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정을 겁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시장이 조정받는다 이런 거 겁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대표 종목들
좀 아직까지 저점 오면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저점에 오면은 좀 내려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삼성 SDI, LG, SK이노베이션 다 셋 다 괜찮아요. 그래서 셋 다 괜찮고 무엇이더라도 나는 그냥 삼성 SDI가 좋아. 그러면 그냥 저점에 오면 사보는 거야. 요즘 삼성 SDI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덜 올라간 SK이노베이션 살래. 이노베이션 뭐 좋죠. 별로 안 올랐으니까. 부담 없잖아. 에코프로 BMA 좋아. 난 많이 올라간 게 좋더라. 그냥 달라붙는 거야. 한번 붙어보는 거야. 아니야. 나는 바닥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좋아. 저 코스모 신소재는 바닥이잖아요. 뭐 위에서 쫙 ESS 때문에 ESS 불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NF하고 코스모 신소 많이 내렸죠. 지금 좀 올랐지만 가까이서 보면 올랐지만 멀리서 보니까 바닥이네. 그냥 난 첨보가 좋아. 첨보 이름도 멋있잖아. 하늘의 보물. 첨보가 좋아. 신규 상장이고 뭐 그거 뭐 그냥 붙어보는 거야 이거. 나는 SKC가 좋아. SK그룹도 좋고 새로 진출한 그 동박 부분에서 이거 대박 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붙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뭐 주가가 내려가기가 참 어렵다. 지금 시장의 주변 자금이 200조가 넘어간다 그래. 200조가 넘어간다 그러고 뭐 동학개미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주식 산다 그러지.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돈이 풀리고 있지. 게다가 공매도는 막아놨지. 게다가 정시 안정자금이나 채권 안정펀드 같은 것도 있지. 이거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 님의 주가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겠어? 안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사시고 산 거는 팔지 말고 그게 맞아. 그렇게 가면 돼. 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좀씩 팔아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팔아주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그래.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지금 이제 남북주도 그래요. 남북주도 오늘 좀 내리긴 내렸지만 이것들도 뭐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죠. 어제 좀 올랐던 인디에프라든가 신흥 같은 경우는 빠졌어. 그죠? 어제 그저께 올랐던 뭐 사면 되지 뭐 사면. 조정받으면 사는 거야 그냥. 좋은 사람들을 사든지 신흥을 사든지 뭘 사든지 코데츠 컴바인 쭉 올랐다 밀렸는데 요걸 사든지 코데츠 컴바인 카튼클럽의 자회사죠. 데아티아이를 사든가 친목 만드는 부산산업을 사든가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지금은 그냥 사면 돼. 아직까지는 사더라도 괜찮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212만 건이네요. 이야, 많이 줄었다. 10주사에 4,100만 명이 실직했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거예요. 그죠? 많이 줄었습니다. 212만 건 많이 줄었어요.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12만 건이면 지난주가 244만 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을 때가 680만 건이었죠. 3월에 셋째 주인가? 그때 680만 건에서 지금 계속 내려와서 지난주 244만 건이었는데 이번 주는 212만 건. 뭐 이 정도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악재는 안 될 것 같다, 호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호재스러운 것을 반영해서 그런지 지금 나스닥이나 유럽 시장이나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내일도 그냥 우리는 고우야. 지수 2000포인트 위에 올라왔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고우야. 예,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면 좋죠, 뭐,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 때문에 지수 잘 안 내려갈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종목 사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내일도 우리의 포인트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한번 공략해보자. 삼성전기도 좋아. LG이노텍도 좋고 LG전자도 괜찮아 보여.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좋아. 아니면 만도나 한원 시스템도 괜찮아. 그것들도 좋죠. 회사들 좋은데 완전 바닥이에요. 롯데케미칼이 나쁘고 괜찮아. 18만원인데 어때? 한번 사볼만 하지 뭐. 포스코 철강주 좋고 조선주 카타르 이제 뭐 나오지 않을까? 한국조선, 현대미포, 삼성용호 아니면 뭐 은행주도 진짜 바닥이죠. 이런 것도 사면 되는 거야.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돈 벌어. 아니면은 그냥 2차전지에서 아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든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좀 올랐는데 이게 또 대장이 가던 종목이 계속 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까이 보자라는 말씀. 예, 한금둥이 93님 인천여에 가입비가 진짜 쌉니다. 인천여 가입비가 싸요. 뭐 삼성 SDS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조리 죽여줄 수는 없죠. 모조리 아까 막 광고에서 모조리 죽여주마 나오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 모조리 죽여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 몇 종목만 죽여줘야죠. 몇 종목만 팍팍 사가지고 팍팍 돈 벌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저의 인천여우의 상품, 인천여우 상품은 간단합니다. 한 달에 11만원짜리 밖에 없어.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격은 싸지만 수익은 무지하게 달랍니다. 가격은 싸지만 수익은 무지하게 달란다.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상품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에 장중방송은 안 합니다. 장중방송 안 하고 장 출발 전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장중에는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장중에는 문자로 리딩. 그러니까 매수 매도 문자로 리딩 한다고 하죠. 매수 매도 이렇게 종목명 매수 삼성전자 49,100원 뭐 분할 매수 비중은 20%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매도 자 삼성전자 79,000원 절반만 매수하자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문자가 나가고 그렇게 방이동 안 하고요. 잘하셨습니다. 방이동은 워낙 가격이 싸니까 안 된다 그래요. 방이동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추가로 가입하세요. 추가로 가입하면 돼. 워낙 싸니까 한 달에 11만원에 어떻게 뭐 방이동 되겠어요. 그냥 추가로 가입하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어제 가입하셨으면 오늘 또 제가 그 매수한 종목들 뭐 괜찮았을 거예요. 조금 밀린 종목도 있지만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대박 한번 잡을 수 있다. 우리 포트 종목이 쭉 있어요. 포트 종목이 있는데 그 포트 종목에서 이제 대체라는 게 방이동이 아니라 종목 이동이겠죠. 종목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제 차익 실현 매도나 손절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계속 하는데 우리 방은 손절 좀 별로 안 합니다. 손절은 별로 안 해. 조금이라도 이익 내고 팔아요. 손절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를 이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아마 많이 이익 나신 분들은 약 100% 정도 이익 났을 거예요. 100%. 대략 한 12만원대 많이들 사셨기 때문에 100% 이익 나신 분들이 많아요. 14만원, 12만원에서 14만원대 매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제 기억에. 요때 매수가 많았는데, 요거 이제 27만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100% 났죠. 수익이. 100% 수익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들고 가면은 500% 수익 나겠죠. 500%. 근데 일단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이제 살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한 병만이 15만원 매수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일단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을 했는데 단기 차익 실현이죠. 단기 차익 실현. 다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 실현은 팔지 말라 그랬죠. 제가 팔지 말라 그랬죠. 안 팔아도 좋습니다. 안 팔아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요. 가입 전번은 이겁니다. 여기 02-3490-4651 02-3490-4651은 ARS 번호예요. ARS 번호. ARS로 바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ARS로 그냥 카드 번호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포트 종목은 여러분들이 대략 제가 이제 우리 포트에 있는 거 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장중에 대략 한 6, 7종목 하시면 될 거예요. 6, 7종목.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매수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6, 7종목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사십시오라고 이제 문자 보냅니다. 예, 그렇죠. 1개월도 가능해요. 1개월에 11만원, 1개월에 11만원. 1개월 11만원이고 2개월 22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원래는 제가 5월 말경에 요 가격을 갖다가 더블로 올리고 11만원을 22만원 올리고 100%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100% 올리고 장중방송은 조금 넣는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다리 다쳤잖아요. 다리 다쳐가지고 아직 좀 미루었어요.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아직 방송도 못하고 방송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 의자에 못 앉아 있으니까. 근데 좀 많이 나왔어. 아마 6월 달에는 아마 100% 인상이 될 거예요. 6월 달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100% 인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개월에 12, 1개월에 2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가입하실 분들은 좀 길게 한 4개월 정도 가입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2개월짜리를 2번 거면 되는 거죠. 2개월짜리를 2번 거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4개월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연장도 돼요. 지금 연장도 요거 한 번 더 구매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7월 달까지가 마감인데 한 번 더 그으면은 9월 달까지 가는 거죠. 예. 제가 오늘도 그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갖고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집사람이 끌고 가서 인감도장 하나 뛸 게 있어갖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밤 지나면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예,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2번까지만 돼요. 왜냐면 워낙 싸기 때문에 많이 결제는 안 되고 2번까지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만원짜리를 2번, 그러니까 4개월은 가능하죠. 예, 말씀드리지만 아마 6월달부터는 제가 요거 가격 인상합니다. 가격 인상해요. 가격 인상하니까 그 전에 꼭 가입해 놓으세요. 6월달에 저기 다리만 좀 나가면 다리가 거의 나왔는데 한 2주 됐거든요. 2주. 원래 그 5월 말에 제가 5월 말에는 여러분한테 가격 인상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 다리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탁구 치다가 다쳤어요. 탁구 치다가 다친다는 게 말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탁구가 기마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슨을 했는데 기마자세로 해가지고 좀 허리를 흔들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탁구라는 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빨리 파박 움직이잖아요. 파박 움직이면서 아마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 받으려면 갑자기 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아. 근데 아마 좀만 지나면 낫겠죠 뭐.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쭉 그 우리 이제 매매한 종목도 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냥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매수 매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한국전력 그러니까 뭐 매수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관점 화일약품 매수 얼마에 손절선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단기 매매는 손절선을 제시해드리고 초단기 매매 아니면 손절선 안 하고 화일약품도 이렇게 내가 47% 수익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KM 지난번에 마스크 유행할 때 KM 해가지고 샀다가 KM 매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기존 종목 중에서도 오늘 매매가 좋은 거, 오늘 매수 좋은 지점에 있는 거 이걸 갖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기존의 포트 종목에서도 그리고 뭐 신규 편입도 하죠. 또 신규 편입 오늘 2종목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어제 우리가 포트 편입을 했는데 오늘도 사도 되겠다. 그런 거 다시 이제 그 문자 날려주고 새로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안 산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 문자 날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매수 문자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매수 문자 나간다. 예. 우리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뭐 10만원부터 27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딱 한 번 매수 문자 보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2만원 써보내고 15만원 써보내고 20만원 넘어 써보내고 계속 보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계속 올라간다고 봤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장기 종목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단기 종목은 물론 이렇게 샀다가 팔고 하는 거고요. 단기 종목은 이제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고. 단기 종목은 4월 2일날 9시 7분에 샀다가 4월 3일날 9시 17분 팔잖아요. 4월 2일날 샀다가 4월 3일날 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땐 더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더 많이 매매를 하고 조금 뜸하게 움직일 때는 뜸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대개는 10시 이전에 많이 합니다. 10시 이전. 10시 이전까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장 마감 때에 2시 30분 2시에서 3시 사이에 많이 하고 예. 9시부터 10시 사이 제가 주로 매매하는 시간이 다음에 2시부터 3시 사이 그때가 딱 매매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서 물론 뭐 11시에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11시에도 하고 막 해요. 그때 11시에 막 뜨는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재료 나와서 뜨는 것도 있고 지켜보는데 뭐 물길 따라 뜨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장중에도 많이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9시부터 10시 2시에서 3시 사이 그렇게 많이 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은 잘 안 내려갈 겁니다. 워낙 주변에 증시자금이 많아서 잘 안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내려간다. 예, 또 워낙 10만원짜리니까 뭐 쉽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10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꼭 방송 들어야 될 이유는 없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참 좋죠. 10만원에 가입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대박 좀 나보자. 저는 말이죠. 아마도 정말 3000포인트 갈지는 몰라요. 2008년도에도 그렇잖아요. 2008년도에도 주가가 89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서 2200까지 간 거예요.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에도 돈이 무지하게 많이 풀려가지고 돈 갈 데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못하게 하지. 또 이번 정부가 부동산은 꽉꽉 막아놨지. 게다가 여러가지 돈도 많이 풀렸고 정치 주변장의 214조라 그래요. 게다가 미국 유럽에서 돈 풀리고 있고 게다가 정한 펀드도 만든다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지금 뭐 경제 지표가 어떻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팍 줄었잖아요. 지난주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 보시면서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이번처럼 돈 벌기 쉬운 장이 없어요. 점점 종목 선택이 쉽지는 않아집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금은 뭐 3천만원 정도면 될 거예요. 3천만원 이상. 저는 3천만원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적지만 좀 주식을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1000만원이더라도 500만원이더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여우의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10만원이니까 교육비다 생각하고 요즘 뭐 영어교육 들어가도 인터넷 영어교육 들어가더라도 10만원 내지 않나요? 교육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셔도 좋아요. 여우가 어떻게 매매하는 거 좀 보자.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뭐 토플 같은 거 들어도 한 달에 10만원 이상은 내지 않나? 토플.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내야 녹화해서 올리기가 좋아.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황금 주간이죠. 황금 주간.
돈이 팍팍 들어오는 황금 주간입니다. 박수 한번 세게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또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더 좋은 장이 열릴 거예요. 이런 좋은 주간에 돈 벌지 언제 벌겠습니까? 돈 팍팍 좀 벌어보자. 남북주도 좀 조만간에 또 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남북주도 좋은 꿈 가지고 이번에 한 2년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라. 2년 정도만. 97년도 IMF 나고 난다면 98, 99, 2000까지 한 2년 반 정도 올라갔죠. 2년 반, 3년 정도. 또 2008년도 위에는 2009, 2010 한 2년 정도 바짝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하면 2년 정도 바짝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까지 바짝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박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